아빠 정말 아빠예요? 소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숨이 막히는 대화가 미술관의 고요를 찢어버렸다.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이 장면은 부산 해운대의 한 미술관, 낡은 매화 그림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22년 동안 서로를 찾지 못했던 아버지와 딸이 한 폭의 매화를 통해 다시 만난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고아로 살아온 한 여인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던 그리움, 그리고 딸을 잃고 붓을 놓아버린 한 화가의 절망적 기다림이 빚어낸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사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도 마음이 깊이 울리고 눈물이 맺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새벽 4시 30분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해동 전통미술관의 유리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28살 박소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미술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년째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매일 아침이 설레는 이유를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소영은 아무도 듣지 않는 인사를 하며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먹 냄새.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에 모든 전시실을 정리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진한 먹 냄새가 날까요? 소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1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정리하고 전시된 그림들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자꾸만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3층 매화당. 그곳은 미술관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관장님께서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곳이기도 했죠. 괜찮겠지. 청소만 하는 건데. 소영은 조심스럽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매화당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를 설렘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소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 가득히 걸린 거대한 매화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울나무의 굵직한 가지에서 피어난 분홍빛 매화꽃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소영은 숨을 죽이고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눈물이 이유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울고 있지? 소영은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관장님이 오셨나? 소영은 서둘러 청소를 마치고 매화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매화 그림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65세의 이강민 관장은 오늘 아침도 일찍 미술관에 나왔습니다. 30년째 이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3층 매화당만큼은 아직도 발걸음이 무거운 곳이었습니다. 또 못 잤구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2년 전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잔 날이 몇 번이나 될까요? 아빠, 나도 매화 그리고 싶어요. 작고 앙증맞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 수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6살 수정이는 아빠를 따라 매화당에 올 때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붓을 잡고 서툴게 매화를 그리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강민은 22년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날의 기억, 놀이공원에서 갑자기 쏟아진 비, 사람들이 우산을 찾아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수정이의 작은 손이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수정아, 수정아. 아무리 찾아도 작은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실종신고, 찾기 캠페인.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후 이강민은 붓을 놓았습니다. 매화를 그릴 때마다 수정이가 떠올라 견딜 수 없었거든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에 이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소영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특히 매화당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 말에 이강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매화당을 들어가 봤나요? 아, 죄송해요. 청소만 살짝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됐나요? 소영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이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소영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묘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소영이 매화 그림을 바라볼 때의 그 표정. 수정이가 매화를 그릴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풍 경보가 내려진 밤이었습니다. 소영 씨, 오늘 밤 미술관 지킬 수 있겠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이강민의 부탁에 소영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밤 10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전까지 되면서 미술관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너무 깜깜하네. 소영은 손전등을 켜고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그리고 마지막 3층. 매화당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정전인데 매화당에만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가 있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비상등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붓, 먹, 벼루 그리고 하얀 화선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준비해 놓은 거지? 소영은 붓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폭우 소리가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떨리는 손으로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감촉, 왜 이렇게 익숙하지?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르르. 돌이 마찰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첫 붓을 화선지에 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영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손을 잡고 이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매화나무 가지가 그려졌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의 질감, 꽃잎의 은은한 번짐, 그리고 꽃술 3개를 점으로 찍었습니다. 왜 3개지? 본인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화선지를 적셨습니다. 먹이 번지면서 더욱 아름다운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손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무겁고 빠른 발걸음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소영은 황급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화선지 위에는 이미 완성된 매화 그림이 있었습니다. 매화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강민 관장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화선지 위의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민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와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영은 겁에 질려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잠깐 붓을 잡았는데 당신이 그렸다고요? 이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이 꽃술 3개, 이 붓터치, 이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2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매화 꽃술은 왜 3개씩 그려요? 그건 말이야. 우리 가족이거든. 엄마, 아빠, 수정이. 3명이서 함께 있자는 뜻이야. 와, 그럼 나도 항상 3개씩 그릴래요. 바로 그 기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강민은 사무실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2년 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란 사진들과 작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수정이의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강민이 집어든 것은 작은 화선지 한 장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진 매화 그림이었습니다. 꽃술이 3개씩 찍혀 있었습니다. 모서리에는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랑 같이 수정이가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이강민은 어젯밤 소영이 그린 그림과 22년 전 수정이가 그린 그림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붓터치, 꽃잎의 번짐, 가지의 굵기까지 마치 같은 사람이 그린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 씨, 차 한잔 하시겠어요? 네. 소영은 조심스럽게 사무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혹시 혼날까봐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림, 정말 잘 그리셨더라고요. 죄송해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건데.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강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그림을 배운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보육원이요? 이강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6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잘 없어요. 6살? 네. 어느 날 갑자기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기억도 없이요. 이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혹시 그 보육원 이름을 기억하세요? 한솔 보육원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한솔 보육원. 이강민이 수정이를 잃어버린 후 전국의 보육원을 다 찾아다녔을 때 그곳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수정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손등을 봐도 될까요? 네. 이강민의 이상한 부탁에 소영은 당황했지만 천천히 손등을 보였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작고 동그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강민은 그 순간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정이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강민은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 은주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정말 그럴까요? 우리 수정이가. 나도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느낌은 뭘까?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DNA 검사라도. 그래, 확실히 해보자. 다음 날 이강민은 소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소영 씨,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DNA 검사요? 왜요? 혹시나 해서요.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거든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저를 그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가 너무 비슷해서 소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만약 아니라면? 두 가지 모두 무서웠습니다. 해보겠어요. 마침내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의 DNA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타액만 채취하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두 사람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났습니다. 따뜻한 손, 매와 그림, 그리고 수정아라고 부르는 목소리. 이강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정이와 함께한 6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빠, 매화는 겨울에도 피는 거죠? 그래, 추워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꽃이야. 나도 매화처럼 강해질래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강민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22년 만에 딸을 찾았습니다. 소영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마침내 알게 된 것입니다. 수정아, 내 딸, 우리 수정이. 아빠, 정말 아빠가 맞아요?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들에게는 온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강민과 수정이제는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정의 인사에 은주는 와락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정아, 우리 수정아. 22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세 사람은 거실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22년의 이야기들, 수정이 보육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이강민과 은주가 어떻게 딸을 찾아 헤맸는지. 정말 미안해, 수정아. 내 손을 놓친 아빠가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수정은 22년 만에 가족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6개월 후 해동 전통미술관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부녀동행 마이너스 이강민과 이수정의 매화전. 22년 만에 다시 붓을 잡은 아버지와 재능을 되찾은 딸의 합작 전시회였습니다. 전시장에는 연일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전시장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용기를 내어 가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아들입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수정과 이강민의 이야기가 많은 가족들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매화당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따뜻한 작업실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떤 매화를 그릴까요? 오늘은 희망을 그려보자. 우리처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서.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꽃술을 찍을 때는 언제나 3개씩 찍었습니다. 엄마, 아빠, 수정이. 벽에는 22년 전 어린 수정이가 그린 매화와 태풍의 밤에
다시 만난 운명의 매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두 그림 사이의 22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사랑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세 가족은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강민이 말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이제 확신해. 진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걸. 네, 아빠. 저도 알았어요.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앞으로도 계속 함께 매화를 그리자. 네, 약속해요. 바닷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매화 향기가 은은히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속은 매화처럼 추위를 견디며 영원히 피어날 것입니다. 현재 해동 전통미술관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족 사랑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강민과 이수정 부녀는 오늘도 매화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가족이 함께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오늘,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매화는 겨울에도 피어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춥고 어려운 시간이 와도 진정한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꽃을 피웁니다. 22년 만의 기적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